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이정희입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연설회는 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안동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그중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석은 토론에 앞서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조원희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강영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강영석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토론 진행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조연설, 공통질문, 공약 발표, 그리고 주도권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은 사전 설명회를 통해 각 후보자께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할 때 한 번 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 주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 10초 전에는 붉은색 예고등이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조원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조원희입니다. 저는 상주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번번이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북도청 유치 실패, 혁신도시 유치 실패, 축구센터 유치 실패, 만년 2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상주시청은 국가권익위에서 조사한 59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주 시민들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상주시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패배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상주 발전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원래 정치의 뜻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 농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바람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지방자치, 주민자치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우리 상주시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시민들을 잘 모실지 판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영석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강영석은 꿈이 있습니다. 경상의 상자가 다시 빛나는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만드는 꿈, 시민의 삶이 행복하고 자부심 넘치는 상주를 만드는 꿈입니다. 이 꿈은 시민 모두의 꿈임을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시민으로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려는 사람은 상주가 나아갈 방향과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와 해결 방식에 대한 확고한 구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 강영석은 지난 2년간 깜깜한 밤바다를 표류하던 배와 같던 상주시를 정상적인 항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주는 선거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많았고 시장의 자정교체는 늘 상주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계속 달려야 할 때입니다. 상주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강영석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비록 반쪽 임기였지만은
성과는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상주시장 후보 강영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현재 상주시는 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자, 강영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강영석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한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강영석이가 생각하는 투자 유치 전략은 미래 먹거리 사업인 2차 전지 중심의 산업을 유치를 하고 또 농업의 도시로서 스마트팜 혁신 도시가 있는 도시로서의 전략,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전략, 비대면 관광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낙동강을 활용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 상주시는 청리 일반 산업단지를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를 기반으로 해서 청리와 그 공성 일대에 50만 평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를 계획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산업, 농식품 기업 유치 전략입니다. 상주에는 6개의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는데 특히 동상주와 상주 IC 일원의 물류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광지로 낙동강과 경천섬이 뜨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호텔과 리조터가 유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원희 후보 기업 유치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상주의 재정 자립도는 6.7% 정도인데요.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자립도보다는 재정 자주도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주가 이제 60%, 70% 정도의 재정 자주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주시 예산을 한 7천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이제 잘 써서 종잣돈으로 해서 상주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더 상주가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잘 먹히지 않는 시절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요즘에 수출을 못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K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한국 음식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상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상주에 오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 대학을 상주에다 유치를 하고 그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들을 갖다 충분히 길러내고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역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21년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상주 지역의 출생아 수가 점차 감소해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변경 없이도 읍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자유학구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전체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 시내 학교에서 자유학구제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학구제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이번에는 조원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낙동면 승곡리에서 결혼을 하고 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낙동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큰아이가 입학을 할 때는 12명, 둘째 아이는 8명, 막내가 입학할 때는 2명밖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학생 수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폐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개의 면에 한 개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시골의 농촌의 교육이 좀 특화되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상주에서는 20년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공교육 체계가 상당히 저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미래 학교를 지정하고 공간 혁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서중학교, 나군중학교, 남부초등학교, 백원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외부에도 좋은 학교들로 알려졌고 앞으로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시내의 일부 사립학교가 자유학구제를 반대합니다마는 서로 간에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상주의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강영석 후보께서 이 자유학구제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도 조원희 후보 의견에 대체로 동감을 하면서요. 무조건적인 통폐합보다는 시대에 맞는 변화하는 학교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대안이 자유학구제를 통한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다만 자유학구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동시에 저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상주 시내의 초중학교, 특히 사립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으로 자유학구제에 대한 시내 학교의 소규모 학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교원 정수 문제라든지 재정 축소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기능의 변화와 혁신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를테면은 학교가 지역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면부 학교의 주제별로 특화되는 그런 교육, 또 면부 학교에 있는 사택시설을 현대화해서 교육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들, 또 면부의 학교들이 예체능이나 의학 등의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 간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상 교육과정을 유지를 하고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을 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후보자들은 1분 30초 동안 자신의 공약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강영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제 선거 공보 보셨습니까? 9개 분야별로 상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핵심 공약 5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을 재원으로 KTX 역세권 개발, 또 주거용지 확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농산물 물류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용지 확보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물류단지를 건립하겠습니다. 재원은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국토부의 백두대간 농산물 물류시설 건립사업비 360억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지방 소멸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1,000억과 시비 250억, 민자 150억을 확보해서 상주시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상주시가 앞으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리 일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공약은 평생학습도시 기능 강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학습은 시민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 핵심 공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조원희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현장 시골에 살면서 또 상주에 살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이렇게 만든 공약들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공보물이 배달이 되어서 이제 공약들을 보셨을 텐데요. 저도 5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행복수당을 연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생겨서 지역 경제가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시장을 재개발해서 상주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합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도심, 구도심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관광, 컨벤션 기능까지 추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상주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K푸드 밸리를 만들어서 농식품 가공을 통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폴리텍 대학을 상주로 유치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산업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좋은 인력을 찾아서 상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5번째로는 경천섬 도남동 일대에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 일대에 체험, 숙박, 음식, 문화가 결합된 질서 있는 아주 품격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학생들 교육, 주민과의 화합 등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원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 마을에도 3집의 다문화 가정이 다 이제 해체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프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제 계림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센터, 신봉교회에서 가족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서 초기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데요.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을 갖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감싸주는 그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학력 격차를 줄여줘야 됩니다. 학령기 자녀의 학업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거나 다문화 자녀의 이중 언어 능력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 학습 지원 역량을 또 강화해서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 지원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영석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현재 우리 상주시 관내에는 전체 2,855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뭐 현직 시장으로서 또 차기를 이끌 시장 후보로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삶 영위와 긍정적 공존을 위해 지역 사회의 배려와 또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현재 우리 상주시는 상주시 가족센터를 신봉교회에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21명의 직원과 방문 지도사 10명, 아이 돌봄이 82명이 함께 일하면서 방문 교육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통역 번역 서비스 지원, 결혼 이민 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지역에서 이들 다문화 가족들을 우리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품어주는 우리 모두의 그런 인식 개선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상주 지역 사회를 떠받치는 그런 시민이 다수의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후보자 간의 공약이나 정책을 주제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순차적으로 토론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지는 토론 시간은 총 4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강영석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4분입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예, 조원희 후보의 핵심 공약 첫 번째이기도 한 공약입니다. 조원희 후보께서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 원의 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상주 인구가 대략 95,600명 정도입니다. 만약에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면은 부대 비용 포함해서 예상 소요 예산이 연간 970억, 크게 한 1,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도 상주시 본 예산이 1조 1,370억 원인데 국도비 고유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목적사업비와 상주시 운영 기본경비를 제외할 시 순수하게 상주시 재량으로 자체 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주시가 재원상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현금 지원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질문 시간이 약화시키는 지났고요. 예, 조원희 후보님 질문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답변 1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주시 예산이 이제 추경 예산까지 하면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쌓여 있는 돈이 약 3천억 가량 이렇게 됩니다. 기금도 이제 청사 이전 기금이라든지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상주시의 최근 순세계 잉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강영석 시장에 들어서셔서 순세계 잉여 남는 것들 갖다가 이제 예비비로 돌려서 또 이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처를 이제 결정하고 계신데 저는 상주시에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들을 갖다가 아끼고 그다음에 지금 기금을 갖다가 조금씩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 후보님 시간이 남았습니다. 조원희 후보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기금이 3천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청사 이전 기금이 1,300억 있고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1,000억 있습니다. 청사 이전 기금은 청사를 짓기 위한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끌려서 쓸 수가 없고요. 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 있지만은 이거 100만 원씩 주면 한 무 만에 다 소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세계 잉여금 2021 결산 연도에 1,30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발생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예산에 이미 677억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연초에 재난지원금 300억을 지원을 했고 2회나 3회 추경에 대비해서 지금 411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예산 기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세게 공격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을 갖다 상주시에서 편성을 하는데 스스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이 6천억에서 7천억 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10%만 아껴도 실제로 6,700억의 이제 재원이 마련이 되고요. 지금 청사 이전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년째 그냥 쌓아두고 있는 돈이거든요. 현재 상주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신청사를 갖다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도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남음으로 해서 지금 매년 100억에서 200억씩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우리나라 민간 재정연구소하고 예산 분석을 상주시의 예산 분석 몇 년째 다 마치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매년 증액됐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십니다. 예. 강영석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조원희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립니다. 역시 4분 드립니다. 질문 시작하시죠. 작년 2021년에 수립한 상주
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에서 2040년에 상주의 인구를 몇 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아닙니다만은 제가 직무 정지하고 나오기 전에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9만 7천 명 정도로 계획을 한 걸로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요. 강영석 후보께서는 상주의 도심 면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커져야 한다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제 첫 번째 공약에도 KTX 역세권 개발 12만 평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공의 선거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도심 공동화를 촉진하고 이제 서문 로타리처럼 중심 상권이 더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 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상주는 발전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KTX 역세권을 개발하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원희 후보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을 적립하고 있는 이유가 상주가 정말 목돈이 필요할 때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 상주시에서 이제 용역을 한 상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나 상주 비전 2040 종합발전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압축도시 모델로 가야 된다. 컴팩트 시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 용역과는 또 상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한 용역이거든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강 후보님의 이러한 정책이 이후에 상주시에 큰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정책을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주 시내를 컴팩트한다 하는 것은 구도심을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상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단지를 그러면은 상주 중앙시장에다가 만들겠다는 생각입니까?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은 공공기관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문 노타리에다가 만들 것입니까? 그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부지, 용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지방이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모두가 다 위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축되는 곳이 많더라도 동시에 어느 곳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주의 자랑스러운 오랜 역사에 비교해 본다면은 상주가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중흥하는 미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 것입니다. 지났고요. 예, 시간이 조금 지금 남았습니다. 서문 로타리 상권처럼 터미널 주변의 상권도 그렇게 주저앉을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주도권 시간 4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뒤에 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듣고 순서에 따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상주시는 낙동강 주변에 많은 천연 자원과 관광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산업 창출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원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관광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급증을 했고 700만 명이 넘고요. 캠핑 산업이 현재 4조 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상주에는 낙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1조 2천억이 넘는 예산들을 투여해서 좋은 인프라를 갖춰놨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최근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상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박, 음식, 체험, 액티비티 같은 그 연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천섬을 끼고 있는 도남동 일도를 문화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품격 있는 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상주 시내와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교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단됐던 화북의 용화온천도 다시 추진해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다양하게 또 폭넓게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관광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주문화관광재단도 만들고 민간이 주도하고 콘텐츠 위주로 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영석 후보인데요. 관광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요새 상주에 낙동강 경천섬 부근이 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봄, 가을에 경천섬 주변에 오리알, 가을에는 새끼 오리를 띄워서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스토리텔링 실천으로 방송과 관광객들의 아주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치되고 있던 상도 촬영장을 상주 주막으로 탈바꿈시켜서 먹거리 해소와 함께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강영석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나은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 360억으로 경천섬 관광 명소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비봉산 절벽에 인공폭포를 만들고요. 경천섬에 스카이바이크를 설치를 하고 낙동강 먹거리촌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관 입구에 2만 평을 개발해서 금년에 토지 보상을 거쳐서 2024년 1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먹거리촌을 개발하는 조감도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천섬 주변에 체류형 휴양시설과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진척을 시켰고요. 제가 다시 취임을 한다면은 상주 시민들의 큰 바람인 호텔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주가 경천섬이 더 나은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나 지지자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은 상주 발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영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 선거 후유증 심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원희 후보나 저와 같은 이런 후보들은 선거 후유증이 남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이후에 선거 후유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를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후보라면은 선거 문화부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선거 후유증이 남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동시에 당선자는 당선증을 해소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면 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애민정신과 자기 수양을 실천하고 두 번째는 선거 때 말한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천하는 방향을 보이고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동용하고 여론에 귀 기울이는 구현과 선청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또 마음을 비우고 사심 얻는 이런 자세를 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정말로 책임 있는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 지역을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당선 후에는 지도자로서의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면 선거 후유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 다음 조원희 후보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역시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갈등의 조정자 또는 해결자가 돼야 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가 된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경선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은 국민의 힘을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경선 과정의 후유증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선 과정, 선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갈기갈기 이렇게 찢겼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간에 공방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지난 2년 전에 상주시장 재선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대 당이나 상대 운동원들이나 가족들 후보들 이렇게 만나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밝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후유증 전혀 남기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거는 시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될 장입니다. 그런 장에서 이렇게 왜들 싸우는지 이제 그만 좀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갈등을 조절하는 기구, 상주시에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 위원회에 포진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상주 시민들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주도권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도권 후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역시 4분인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으로 제한합니다. 이번에는 조원희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을 드립니다. 자, 질문 시작하시죠. 강영석 후보께서 상주시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 34%의 절반도 안 되는 16.5%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주 시민들, 특히 이제 여성과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구 비중도 16.5%로 전국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지역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시의 주민들 복지를 위한 강 후보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조원희 후보께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6.5%로 매우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 도시다가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농업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에 덜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저는 이제 상주시장 된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청년 인구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고령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이 제가 소속돼 있는 보수 정당의 시장이 계속해서 시정을 맡았습니다만은 제가 맡고 나서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 상인 육성 정책이라든지 도시 청년 상주 유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우리 조원희 후보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러한 노력들 조원희 후보의 생각이 합쳐지면은 잘 될 것입니다. 자, 조원희 후보님 다시 질문해 주시죠.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경북의 통계를 보더라도 26.3%인데 우리 상주는 16.5%예요. 경북 전체 통계보다도 10%가 더 낮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을 하고 제대로 시민들을 모셔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늘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재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후보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또 다른 분야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은희 후보 오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직업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농업인으로서 농업 분야 예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농업 분야의 예산 확대 편성하라고 늘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한 부분만 놓고 어느 부분이 작다. 그 수치를 가지고 상주시장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당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전체 분야를 조율하고 균형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가 쓸 수 있는 자주 재원을 앞으로 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후보 지적 고맙습니다. 후보님께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 지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4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강영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4분인데요. 자, 질문 시작하시죠. 조은희 후보께서 교육 부분에 예산이 자꾸 작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취임하고요 1년에 20억 정도 수준이던 교육 경비 보조가 금년에 10억 원을 더 정액을 해서 30억으로 늘렸고요. 상주시 장학회 기본재산 200억을 2년 동안에 100억을 더 출연을 해서 300억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설명 안 하면은 교육 분야에 전혀 일 안 한 것처럼 들릴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조은희 후보께서 중앙시장 재개발을 공약하셨는데 제가 역세권 개발한다고 하니까 서문 사거리 상권 항폐화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앙시장을 주상복합으로 현대적 쇼핑몰을 짓는다면은 남성시장, 풍물거리 시장, 왕산 상점가 걱정하시는 서문 사거리 상점가 블랙홀로 다 빨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이지 중앙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 후보님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도시들이 이제 도심 공동화 문제를 이제 겪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방식을 이제 택하고 국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 방식이 통하는 시기가 있고 골든타임을 넘기면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상주는 이미 이제 그 골든타임 넘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시장이 개발이 되면은 주변의 풍물시장, 남성시장 아니면 왕산 상가들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상주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 호텔 컨벤션 기능까지 이렇게 갖추게 된다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도 1년에 몇십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까지는 이제 올 수 있고 지금 낙동강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중심 시가지 관광 인프라가 또 하나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걱정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조은희 후보와 오늘 다른 모습입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상주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은희 후보 정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 효과를 지금 상주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앙시장을 이렇게 대규모 복합 쇼핑몰 주상복합 40층 이렇게 50층 짓는다면은 상주 시내에 마천루 하나 생기고 그야말로 그 주변은 황폐화됩니다. 지금 일부 부동산업자들은요. 상주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40층, 50층 지으려는 계획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후보 생각대로 한다면은 상주 시내에 고층 빌딩 몇 개만 남고 상주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은희 후보의 철학이라든지 그동안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정책적인 소신이 아닌가 합니다. 예, 평상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생 방식, 공동체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도 사실 이 공약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상주시의 전체적인 인구 정책이나 아니면 도시 정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가 우리 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온 해인데요. 우리 인구가 순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주가 앞으로 이제 살아나갈
이 인구를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이제 놓여 있고 불확실성보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도시 전략도 이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네, 주어진 시간 4분이 정확히 지났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강영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 강영석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정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한 번도 꿈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40살에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이번 선거까지 6번째 선거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제 한 몸을 상주에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시민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오로지 상주 발전과 시민 행복만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야구판의 구원 투수처럼 설거지하면서 상주에 새로운 판을 짰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로 1회부터 한번 뛰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업적이 빛나는 상주, 청년들에게는 도전 정신이 발휘되는 상주,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는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지도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라 합니다. 지도자가 지역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지역 또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강영석 그동안 상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판이 되니까 온갖 음해와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강영석이가 걸어왔는 길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시장 후보 강영석 한번 밀어주십시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네, 다음 조원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법정선거 토론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짧고요. 주제도 한정적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강영석 후보님께서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상주로 돌아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주제에 제한 없이 상주 발전을 놓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3자 토론이든 양자 토론이든 4자 토론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치는 누구한테 돈 걷어서 누구한테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우리 시민들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것인지 길바닥에 깔 것인지 보도블록을 뒤집을 것인지 문화예술 콘텐츠에 할 것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민 자치입니다. 그 길을 조원희가 열어가겠습니다. 리더가 청렴하면은 조직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리더가 유능하면은 일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1조 2천억의 예산과 1,400명의 공무원들 저 조원희에게 맡겨주시면 상주 변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조원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안동문화방송이 준비한 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안동 MBC 홈페이지와 안동 MBC 유튜브 뉴스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후보자 연설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공화당 김영상 후보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